자, 이거 선생님이 처음에 들어갈 때 차함수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직접 다룰 뭐 3차 함수나 2차 함수랑 연결시켜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할 거고 자, 여기 있는 차함수를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수투에서 풀 수 있는 문제의 난이도나 풀이 방법이 완전히 달라져. 그래서 차함수 부분은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돼. 자, 일단 여기 fx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직선 y는 gx가 주어져 있다라고 칠게요. 자, 얘네가 만나고 있는 교점의 x 좌표가 여기가 알파, 베타라고 이렇게 두겠습니다. 물론 내가 이거를 그래프 이 상태로 내가 바로 해석하면 f 알파랑 g 알파가 같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네가 접하고 있으니까 f 프라임 알파랑 g 프라임 알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베타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f 베타랑 g 베타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지. 자, 이거는 우리가 얘네를 그냥 따로따로 이렇게 관찰을 한 거고 자, 우리가 얘네를 가지고 차함수를 만든다라는 거는 두 그래프를 뺀 그래프를 하나의 함수로 바라보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 뺀 함수를 hx라고 이렇게 둘게요.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얘네들 값을 집어 넣어보면 f알파랑 g알파가 같으니까 h알파는 0이다로 바뀔 거고 그 다음에 F베타랑 G베타가 같으니까 H베타는 역시 0이다. 바뀌겠죠? 자, 그 다음에 얘네는 덧셈 뺄셈이라서 미분 따로따로 하면 되는 거니까 내가 따로따로 미분해서 알파 집어넣으면 0 된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지.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값을 집어넣었더니 0인데 미분계수도 0이라는 거를 가항함수 입장에서 해석해보면 x 빼기 알파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그래프로 해석하면 x는 알파에서 x축과 접하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겠지. 자,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는 얘가 차수 높은 거에서 얘를 뺐으니까 fx의 최고차항의 개수를 그대로 따라갈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3차 함수로 가정했을 때 fx의 최고차항이 음수니까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3차 함수가 만들어지는데 여기 알파, 베타에서 얘네가 x축에서 접하면서 베타를 뚫고 지나가는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이거 이해되죠? 자, 이거를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어차피 이거 뺀 함수를 그리겠다며. 그럼 내가 얘를 뺀다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 여기 있는 모든 그림에서 gx를 다 빼버리겠다라는 소리거든.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도 gx를 빼고 그럼 여기에다가도 gx를 빼서 아래에 있는 상황을 만들겠다라는 거야. 그럼 얘는 gx에서 gx를 빼니까 여기 있는 이 선이 이 위치 관계에서는 x축의 역할을 하는 애로 바뀌어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fx 빼기 gx는 여기에서 그래프 개형이 얘네 둘의 관계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x축과의 관계성으로 바뀌어서 표현이 된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접선 하나를 긋는데 이 접선은 여기 있는 gx랑 평행한 접선을 그을 거야. 그러면 내가 gx랑 평행한 접선을 그었으니까 여기 있는 이 함수를 내가 새로운 어떤 kx라고 이렇게 둔다라고 하면 얘랑 얘는 평행해. 근데 직선이 평행하다는 거는 1차 항의 개수가 동일하다라는 거지. 그럼 내가 여기서 gx를 다 빼면 얘도 뭐를 빼는 거야? gx를 빼겠죠. 그러면 이 함수는 kx에서 gx를 빼는데 둘 다 1차식이면서 둘이가 평행하니까 1차항의 개수가 똑같아. 그럼 빼면 뭐만 남아? 상수만 남겠지. 그럼 이 함수는 밑에 있는 식에서 뭘로 바뀌어요? 상수함수로 바뀌어. 자, 상수함수로 바뀌되 얘네들의 위치 관계는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 상수함수에서 fx랑 접하는 선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점의 x좌표를 내가 C라고 이렇게 두면 이 C의 x좌표는 원래 있는 그림에서는 뭐랑 똑같다? gx랑 평행한 접선의 x좌표랑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둘 수 있겠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위에 있는 그림의 x좌표와 밑에 있는 그림의 x좌표가 같다라는 거 알아야 되고 자, 여기 기울기 0 되는 게 여기 기울기 0 되는 걸로 착각하면 안 돼. 여기 기울기 0 되는 거는 얘랑 평행한 접선의 x좌표랑 동일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차함수를 나타냈을 때 우리가 차함수를 통해서 기존의 그래프랑 여기 그래프에서
서로 보존이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바뀌지 않는 거. 그래서 내가 차 함수를 나타냈을 때 이 차 함수는 기존 함수에서 있던 관계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차 함수를 내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 이 차 함수는 저번 시간 처음에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얘는 뭐를 표시하는 거야? F랑 G의 관계를 함수로 다시 잡은 거거든. 그럼 얘네 두 그래프의 관계라는 거는 얘네들의 교점을 관찰한다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F랑 G의 교점의 X 좌표를 근으로 가지는 함수가 바로 차함수라는 거지. 그럼 내가 이 녀석을 다시 f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면 fx는 hx 플러스 gx라고 나타낼 수 있다고 그랬고, 그래서 선생님이 첫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함수를 구할 때 그 함수가 또 다른 함수와의 관계, 교점이 눈에 관찰이 되면 두 함수에 뭐를 세워서 차함수를 세워서 그 차함수에다가 뭐를 더해주면 돼? 얘랑 관계를 맺은 그 관계 함수를 더해주면 함수 fx를 세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함수식을 세울 때는 반드시 얘랑 관계를 맺고 있는 그래프와 교점을 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세운 다음에 옆에다가 그 관계 맺은 함수를 더해서 함수식을 바로 완성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내가 저기에서 fx식을 세울 때 차 함수를 거치지 않고서도 차 함수로 관계를 맺고 관계 함수를 더해주는 형태로도 바꿀 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어쨌든 이 함수를 보든 fx를 보든 fx와 gx의 차 함수를 보든 얘네는 뭐가 유지가 되냐면 관계가 유지가 돼. 선생님 계속 얘기하는 관계라는 거는 그래프에서 관계라는 거는 다 교점을 기준으로 관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가 유지가 되는 거냐면 그 교점의 x 좌표 있지. 얘네들의 관계를 표현해주는 x좌표. 예를 들면 여기서 알파에서 접한다. 그게 차함수에서는 알파에서 x축과 접한다. 자, 얘네가 베타에서 만난다. 그럼 차함수는 베타에서 x축과 만난다. 이렇게 x좌표는 그대로 유지가 돼. 뿐만 아니라 차함수는 말 그대로 여기서부터 이까지 높이를 새로운 함수값으로 갖는 거거든. 그래서 높이차를 함수값으로 가지는 함수야. 그래서 당연히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똑같을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내가 x에다가 적당한 이 값을 넣었을 때 차함수의 함수값은 이 두 함수의 높이차랑 일치를 한다. 자, 그래서 얘네는 뭐가 유지가 되냐면 높이차도 유지가 됩니다. y 좌표 자체는 달라져. 왜냐면 여기 길이를 함수값으로 가지는 거니까 여기 높이랑 얘 좌표는 다르지만 누구 좌표? y 좌표는 다르지만 그 녀석의 높이차는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자, 그러면 이게 유지가 되면 여기 있는 이 선을 여기에 당겨오고 여기 있는 선도 여기에 붙이고 여기 있는 선도 여기에 붙이고 얘와 얘 사이에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선들을 여기에다가 붙이면 면적이라는 게 만들어질 텐데, 그러면 여기에서 색칠되는 이거 적분 단원을 가서 할 거야. 여기 있는 이 면적과 차함수가 x축과 이루는 면적도 동일하게 유지가 된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면 우리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의 면적은 차함수로 바꿔서 면적을 구해야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어. 그래서 뭐가 유지가 되냐면 얘네의 넓이 또한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차함수로 변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유지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만약에 얘가 특히 직선과의 차함수다. 차함수를 꼭 직선이랑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거든. 근데 만약에 내가 직선이랑 차함수로 연립을 했다. 그러면 이 직선식은 몇 차식이야? 1차 이하의 다항식이기 때문에 내가 저 1차식이랑 차함수를 만들었을 때 그 차함수는 뭐는 바뀌지 않아? 기존에 있던 함수의 2차항의 개수, 그 다음에 3차항의 개수, 4차항의 개수 이런 것들은 바뀌지 않겠지. 그래서 나는 기존에 있던 함수의 2차 이상의 항들은 동일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직선과의 차함수는 1차 이하의 식만 바뀌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fx의 x제곱, x3승 이런 애들은 그대로
똑같이 유지가 돼. 물론 뺄셈을 fx에서 얘를 뺐을 때의 얘기야. 뺄셈 순서를 반대로 하면 부호가 바뀔 수가 있겠지. 그래서 차함수에서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2차 함수에 적용을 해서 2차 함수 공식들을 몇 개 기억을 할게요. 자, 여기 2차 함수로 주어져 있는 함수를 fx라고 둡시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직선 있지? 자, 얘를 gx라고 둘게요. 자, 이번에는 여기 만나는 점에서 이렇게 접선 하나를 두었어. 자, 얘를 h1x라고 이렇게 둘 거고. 자, 여기 점에서도 접선을 하나 이렇게 그었습니다. 얘를 h2x라고 둘게요. 자, 얘네가 이 접점의 좌표, 즉 fx가 gx랑 만나고 있는 이 점의 x좌표를 알파라고 둘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 x좌표를 베타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fx에서 gx를 뺀 차함수를 한 번에 나타내려고 해요. 그럼 내가 이 차함수를 한 번에 나타내면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하는 2차 함수가 만들어지지. 자, 얘를 뺐다라는 거는 위의 그림을 어떻게 변형했다라는 거야? 너도 g를 빼고, 너도 g를 빼고, 너도 g를 빼고, 너도 g를 빼서 관계를 여기에다가 x축과의 관계로 다 바꾸겠다라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잘 보면 내가 이 점은 잘 보면 얘네 둘이가 만나고 있는 점으로 볼 수도 있고 얘네 둘이가 만나고 있는 점으로 볼 수도 있어. 다시 얘기하면 여기 x는 베타라는 녀석은 기존 함수에서는 fx랑 h1x의 교점이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다가 베타 대입한 거랑 여기에 베타 대입한 게 당연히 같겠지. 자, 그러면 내가 여기 밑에 있는 차함수에서도 나타내보면 여기 있는 이 직선 h1에서 g를 뺀 함수 여기에서 나타내보면 저 직선은 h1x 빼기 gx라는 식으로 바꿔서 여기에 나타내야 되잖아. 근데 잘 생각해보면 내가 여기에 알파 대입하면 어차피 이 부분은 똑같지. 여기 베타 대입하면 내가 여기 x에 베타를 대입하면 이 부분 똑같지. 여기에 베타 대입해도 우리는 이미 같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도 똑같지. 그러니까 x에다가 베타를 대입하면 여기 대입한 값과 여기 대입한 값이 같죠. 안 써도 눈에 보이지. 여기 똑같이 생겼으니까 여기 같을 거고 이미 얘네는 교점이어서 f랑 h는 높이가 같다라는 걸 아니까 여기 값이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얘네 둘의 값이 같겠지. 그럼 결국에 나는 뭘 확인할 수 있어? 아, 너는 베타에서 만나고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베타에서 이 함수랑 이 함수가 서로 만나고 있는데 자, 기존 그림에서 얘네가 접하고 있었으니까 아까 선생님이 차함수로 변환해도 관계성은 계속 유지가 된다 그랬지. 접하고 있었으면 차함수에서도 접하는 거고 뚫고 지나가고 있었으면 차함수에서도 뚫고 지나가는 거야. 자, 얘네 둘이가 기존의 그림은 이거야. 얘네 둘이가 접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얘네를 빼도 베타에서 접하는 형태로 그대로 나타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이 h1x는 베타에서의 접선으로 바뀔 겁니다. 미분해서 베타 대입해도 똑같아. 미분해서 베타 대입하면 어차피 여기 똑같을 거고 미분해서 베타 대입하면 여기 두 개 값도 어차피 똑같을 거 아니야. 왜? 기존에 얘가 접선이어서 미분 계수가 똑같을 테니까 여기서도 미분해서 베타 대입하면 똑같아. 그러니까 베타를 넣어도 똑같고 미분해서 베타를 넣어도 똑같으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접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지. 그러면 여기 있던 그림에서 fx랑 h2의 관계는 여기에 각각 gx를 뺐을 때는 아래쪽에 있는 그림에서는 이렇게 알파에서 접하는 관계로 유지가 됩니다. 자, 근데 2차 함수에 얘 둘이가 높이가 똑같잖아.
얘네 둘이가 높이가 똑같다라는 거는 얘네는 여기 대칭축을 기준으로 해서 접으면 겹쳐야 된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 있는 노란 선과 왼쪽에 있는 노란 선이 만나고 있는 이 점의 x좌표는 알파와 베타의 중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선생님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절반으로 쓰기가 기니까 그냥 C라고 쓸 텐데 저기 있는 C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알파랑 베타의 중점의 역할을 할 거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 C는 대칭축이기 때문에 여기 접선 기울기가 0이지. 그럼 내가 아까 위에서 그려줬던 그림 기억나? 차 함수에서 접선 기울기가 0 되는 점은 원래 함수에서 지금 얘랑 뺀 거야. 이 함수랑 같은 기울기를 가지는 접선의 x좌표랑 똑같다라고 했었지. 그럼 결국에 이 점의 x좌표랑 이 점의 x좌표는 동일하겠죠. 자, 뿐만 아니라 여기 위에 있는 노란색 두 녀석이 만나는 점이랑 여기 만나는 점이랑 똑같겠지. 왜냐면 여기 있는 노란색 함수는 h1에서 g를 뺀 거고 왼쪽에 있는 노란색은 h2에서 g를 뺀 거거든. 근데 얘네가 지금 C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h2, 저기 왼쪽에 있는 함수에 C 대입한 거랑 그 다음에 여기 함수에 C 대입한 게 같다라고 두면 어차피 얘 사라지거든. 그러면 H1에 C 대입한 거랑 H2에 C 대입한 게 같다라는 거니까 C는 H1과 H2의 교점의 X좌표다. 그래서 선생님이 똑같은 함수를 계속 빼면 관계성이 계속 똑같이 유지가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C의 좌표는 위에 있는 노란색 접선 두 개가 만나는 점의 좌표랑 다 일치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X좌표, 여기 X좌표, 그 다음에 여기 X좌표, 여기 X좌표가 다 똑같이 어떻게 되냐면 동일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거를 의미를 해요.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자, 여기에서 하나 더 볼게요. 자, 여기 길이를 선생님 편의상 L이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점에서 얘의 접선 기울기 구할 수 있죠. 물론 2차 함수식을 세워서 해도 되지만 선생님이 그 전에 어떤 기준선의 인수에서 미분계수 찾을 때는 나머지 인수까지의 거리의 곱으로 나타내면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 그게 곱미분에서 숫자 대입한 거랑 똑같은 원리야. 아, 나는 그냥 식 세워서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미정계수로 다 설정돼 있을 때는 식을 세우는 게 번거로우니까 그림에서도 바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던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여기 X축에 놓여있는 인수 중에 한 군데에서 미분계수를 재는 거니까 상대편 절편까지의 거리랑 최고차항의 계수를 곱하면 된다. 그래서 이거 선생님 3차 함수 이 문제에서 계속 해줬었잖아. 여기 길이가 2고 여기 길이가 3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접선 기울기는 여기 인수에서 얘가 기울기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나머지 절편까지의 거리의 곱에다가 여기 최고차항의 계수를 곱해주면 되는데 이게 양수야. 근데 눈에는 음수로 보여? 그러면 여기서 부호만 조정해주면 된다라고 했었던 거야.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접선 기울기는 남아있는 인수가 얘밖에 없으니까 얘까지의 거리를 재시면 되고 편의상 여기에서 2차 함수의 최고차항의 계수는 선생님이 편의상 그냥 1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뭐 A로 설정해도 비율은 똑같이 나오니까 1로 설정을 할 거야. 그럼 여기 접선 기울기는 2L이 돼. 자, 우리가 접선 기울기를 찾으면 내가 뭐 할 수 있다 그랬어? 여기 위에 있는 또 다른 점과의 가로, 세로 비율을 찾을 수 있고 그 중에 하나의 길이를 알고 있다면 나머지 길이도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 그랬지? 자, 여기 있는 기울기는 밑변분의 높이가 기울기니까 여기 있는 높이는 밑변 곱하기 기울기라고 했었지. 그래서 밑변이랑 이거는 중학교 내용이다 지금. 기울기. 밑변 곱하기 높이 기울기를 하면 여기 뭐가 나와? 높이 길이가 2L 제곱이라고 나와. 여기 기울기가 2L이니까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이 2L이라서 Y값의 증가량은 여기에 L을 곱해주면 된다고. 자, 그 다음에 2차 함수 단원 맨 처음에 선생님이 2차 함수에서 여기 2차 함수 대칭축의 높이 구할 때 여기 길이 알면 이 길이는 L 곱하기 L의 최고차항의 계수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자, 얘는 대칭축만 해당되는 거 아니야. 여기에서 나머지 점도 다 똑같이 구할 수 있어. 여기 길이도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의 최고차항 계속 곱하는 걸로 하면 됩니다. 그게 뭐랑 똑같냐면 그냥 얘를 기준선으로 해서 식을 세워서 좌표 대입한 결과물이랑 똑같아.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여기가 2고 여기가 4야. 여기 있는 함수 fx는 최고차항의 개수의 x 빼기 2, x 빼기 3이 될 거 아니야? 여기 4, 6으로 둘게요. 여기 6이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여기 대칭축 여기 4를 집어넣는다라는 거는 여기 a 곱하기 4 빼기 2, 4 빼기 6인데 그 4 빼기 2가 이 길이고 4 빼기 6이 이 길이의 반대 부호라고. 그러니까 어차피 그냥 길이 곱한 걸로 나온다라는 거야. 그럼 얘만 넣으면 그러냐? 아니야. 여기 3 넣어도 똑같아. 여기에 3 집어넣으면 3 빼기 1, 3 빼기 6인데 3 빼기 1이 이 길이고 3 빼기 6이 이 길이잖아. 길이 곱해버리면 된다고. 그냥 이걸 왜 하냐? 식 세우면 되지. 저렇게 글자가 엉망진창이 돼 있으면 식 세우기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림에서 높이를 바로 찾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대칭축의 높이를 구하면 내가 최고차항의 개수는 1로 설정했으니까 길이 곱하기 길이 하면 여기는 L제곱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2L제곱인데 여기가 L제곱이니까 남아있는 이 길이도 뭐가 돼요? L제곱이 된다. 자, 그렇다라는 거는 무슨 소리야?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라는 거지. 자, 위의 그림으로 다시 이동하겠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여기 있는 얘는 뭐다? 차함수의 함수값. 자, 차함수의 함수값은 원래 그림에서 관계를 맺은 두 함수의 높이차.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길이랑 여기 있는 이 길이가 같겠죠. 자, 뿐만 아니라 여기랑 여기를 보면 여기 길이는 여기에 C 넣고 여기에 C 넣어서 뺀 건데 여기 밑에 있는 함수는 F에다가도 G를 빼놓고 H에다가도 G를 빼놨으니까 어차피 여기에 C를 집어넣어서 빼도 뒤에 붙어있는 GC는 어차피 날아갈 거라서 여기 부분의 길이와 여기 부분의 길이도 어차피 같겠지. 근데 밑에 두 개 길이가 똑같다며. 그럼 여기 두 개 길이도 똑같은 거야.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억하는 게 좋은 게 여기에서 내가 이차 함수랑 만나는 직선이 있어. 자, 여기에서 접선 그어, 여기에서 접선 그어. 자, 이 점의 x좌표는 여기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와 베타의 절반이다. 지금 결론만 정리하는 거야. 자, 이 점 따라 그대로 갔을 때 만나는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걔는 얘랑 평행하게 나오고 그것 따라 그대로 다시 올라갔을 때 여기 둘의 길이는 같다. 2차 함수에다가 바로 적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미적분 원은 결국에는 차 함수를 얼만큼 잘 이해하냐가 그래프를 보는 시야가 완전 달라져. 이거를 내가 100% 이해해야 돼. 이건 딱 미적분 원은 진짜 차 함수를 잘하냐 못하냐로 아마 등급이 나눠질 거야. 완벽하게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정신 안 차려? 자, 앞에 12번 다시 가세요. 자, 12번은 여기 있는 저번 시간에 나갔던 거죠. 자, A가 주어져 있고 B가 주어져 있대. 2차 함수야. 조금 전에 한 거 2차 함수 성질이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A와 B 사이의 P를 잡아서 얘 넓이를 최대로 만들 거야. 자, 그랬을 때 P가 뭐라는 걸 알아? 얘랑 평행한 기울기를 가지는 접선이다. 조금 전에 했지. 얘 좌표는 뭐? 얘와 얘의 중점, 마이너스 1. 그럼 여기 대입하면 Y좌표 바로 나오겠지. 이해됐어? 지금 한 거잖아. 어? 넘어갈게요. 자, 14번. 자, 이차 함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이 있습니다. 자, 얘는 a는 0,1이야. 자, b는 1,0이야. 자, 2차 함수예요. 자, 얘는 완전 땡큐죠. 자, 너랑 평행하게 접선을 그었대. 자, 너는 누구? 중점. a와 b의 x좌표가 중점이야. y좌표 아니야.
내가 아까 y좌표는 유지 안 된다 그랬어. x좌표가 중점이라서 x좌표 2분의 1. 자, 이거 여기에 집어넣으면 y좌표는 4분의 3이다 라고 나와요. 그럼 좌표 나왔으니까 미분해서 얘 집어넣어서 기울기 찾고. 근데 사실 미분해서 안 집어넣어도 되지. 얘랑 평행하다며.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도 기울기 마이너스 1이겠지. 기울기 마이너스 1이고 2분의 1, 4분의 3 지나는 직선 방정식 세우시면 됩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다음 함수랑 직선의 궤도 엄청 중요하다. 자, 3차 함수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치고, 자, 여기에서 지금 선생님이 그림 3개를 그어놨는데, 자, 첫 번째 그림은 x축과 만나는 교점을 관찰할 거예요. 자, 여기 0이라고 주어져 있지만 그냥 알파, 베타, 감마라고 쓰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에서는 이렇게 생긴 접선과의 관계를 볼 겁니다. 얘랑 관계를 본다라는 거는 뭐를 관찰한다라는 거야? 교점. 그럼 그 교점을 관찰한다는 거는 뭐랑 똑같아? 차함수의 근을 본다라는 거랑 똑같아. 자, 여기 있는 x좌표를 p라고 두고 여기 있는 x좌표를 q라고 둘게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그림. 이런 직선이 있어. 자, 이번에는 얘와의 관계를 볼 건데, 자, 얘의 좌표를 L, M, N이라고 이렇게 두겠습니다. 자, 여기 주어져 있는 3차 함수는 다 동일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알파, 베타, 감마는 이 3차 함수랑 x축이 관계를 맺었을 때 근이지. 여기 있는 얘네 둘이가 관계를 맺었을 때 근이죠. 얘네 둘이가 관계를 맺었을 때 근이라는 거는 fx에서 얘를 뺐을 때의 차함수의 근이라는 거야. fx에서 얘를 뺀 차함수의 근이라는 거야. 근데 지금 빼고 있는 이 차함수 얘가 다 직선이잖아. 앞에서 선생님 뭐라 그랬어? 특히 직선이랑 차함수를 만들면 직선은 1차 이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차함수를 만들었을 때 2차 이상의 항들은 변함없이 동일하게 유지된다 그랬지. 그럼 내가 여기 fx에서 얘를 빼든 얘를 빼든 얘를 빼든 바뀌는 건 여기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세 그림의 차함수식은 어디까지는 다 동일해? ax 3승 더하기 bx 제곱까지는 다 똑같이 생겨먹었어. 어디만 달라져 있어요? 여기 1차 이하의 이 부분만 달라져 있고 얘네 차함수로 연결시키면 이 세 개의 방정식의 x3승의 개수, x제곱의 개수는 똑같이 유지가 된다는 거야. 그랬을 때 첫 번째 그림은 이 방정식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로 나오는 거고 두 번째 그림은 세근이 PQQ로 나오는 거야. 얘 중근이니까 두 번 써야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은 얘가 LMN으로 나오는 거야. 자, 근데 여기랑 여기는 바뀌지 않으니까 뭐는 일정해? 모든 근의 합은 일정하다. 근계수 썼을 때 여기에서 모든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쓰잖아. 근데 얘든 여기가 똑같으니까 얘네 세 개 더하든 얘네 세 개 더하든 얘네 세 개 더하든 그 결과물은 다 마이너스 A분의 B로 뭐 한다? 동일하다라고 둘 수 있어요. 자, 따라서 3차 함수랑 직선과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할 때는 뭐부터 생각한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부터 먼저 생각한다. 차함수를 똑바로 이해하고 있으면 당연히 근계수 관계부터 관찰하는 거야. 왜? 이 직선은 뭘 건드리지 않아? 3차 함수의 x3승과 x제곱을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지? 자, 밑에 16번 볼게요. 3차 함수만 그런 건 아니야. 4차 함수도 당연하겠지. 직선이랑 관계 맺으면 1차 이하만 변하니까 나머지 애들은 그대로 보존이 되겠죠. 자, 이제 16번 보겠습니다. 3차 함수가 주어져 있고 자, 이게 1, 마이너스 4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얘가 A가 아닌 다른 점에서 만나는데 그 점 좌표를 B라고 한대. 자, 선분 A, B의 길이를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점 B의 X 좌표만 찾으면 Y좌표는 따라서 나올 거고 그럼 길이는 바로 나오겠지. 자,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저 좌표, 어떤 좌표? 얘랑 교점. 우리가 그래프에서 어떤 함수와의 교점은 차함수의 근으로 생각한다.
그럼 내가 여기에서 이 함수를 뺐을 때는 이 x3승과 여기 있는 x제곱은 바뀌지 않아. 그러니까 결국에 이 두 개를 연립한 차함수도 x3승 더하기 0x제곱 더하기 샬라샬라 이렇게 생겼을 거라는 거야. 여기 있는 x3승과 여기 x제곱이 0이어서 안 보이는 거지. 걔네는 똑같이 유지가 되고 뒤에만 바뀐다라는 거야. 그랬을 때 여기에 나오는 근이 t는 한 번, 1은 중근이니까 두 번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 모든 근의 합은 마이너스 예분의 예니까 마이너스 0이다 라고 되는 거고, 그럼 t의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2다. 그럼 t의 x좌표 나오니까 집어넣어서 y좌표 구하고 거리 공식. 자, 그 다음에 17번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0,2에서 이 곡선의 접선을 그었대. 0,2는 fx 위에 있는 점이 아닙니다. 자, 직선 위에 점 하나 주어져 있으니까 이 직선은 mx 더하기 2라고 둘 수 있겠지. 여기는 상수항에 대한 추가 정보를 주고 있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만나는 점의 x좌표 여기 두 개가 있어. 자, 얘네는 뭘로 관찰한다? 두 녀석을 뺀 차함수의 근으로 관찰한다. 그러면 두 개를 뺀 차함수의 근이 어떻게 나온다라는 거야? 여기 있는 x좌표가 음수니까 얘를 마이너스 t라고 두고 여기 있는 x좌표를 네모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얘 근이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네모 하나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야. 근데 얘네를 다 더했을 때 어떻게 된다? 여기 있는 3차 함수의 x3승과 x제곱은 그대로 보존이 되니까 여기에서 모든 근의 합을 쓰면 x제곱이 안 보이니까 0이 된다고. 자, 그러면 네모 박스에 들어가는 건 얼마가 돼요? 2t가 됩니다. 2t. 자, 이제 t의 값을 실제로 찾을 건데 우리는 여기 상수항에 대한 정보가 더 있으니까 실제로 차 함수를 세울 거야. 그러면 빼 x3승. 자, 얘 빼면 마이너스 m 플러스 2x 마이너스 2는 0이다 라고 나오겠지. 자, 이 방정식의 세 근이 마이너스 t, 2t라는 거죠. 자, 얘는 뭘로 찾은 거야? 이 차 함수의 모든 근의 합으로 찾은 겁니다. 자, 근데 상수항이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뭐도 구할 수 있어? 모든 근의 곱도 구할 수 있죠. 자, 얘가 또 구호 틀려라. 중딩처럼. 자, 여기에 마이너스 붙여야 돼. 자, 모든 근의 곱은 2t 3승인데 걔는 마이너스 예분의 예니까 2가 만들어져서 t의 값은 1이 나오겠지. 자, t의 값이 1이 나오면 결국에 근은 마이너스 1, 2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뭐해? 1차항 개수 남았으니까 지금 다 고1 문제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고1 때 이 식을 다 배우고 온 거야. 자, 얘는 두 개끼리 곱의 합은 여기에 플러스 부호로 붙여야지.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개 곱하면 1,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2,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2. 얘는 플러스 예분의 예다 해서 마이너스 m-2. 그럼 m의 값 나오겠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 자, 3차 함수 주어져 있고 1,1-n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또 다른 점. 자, 얘는 바로 할게요. 자, 이 접선과 관계를 맺으면 1은 중근으로 나올 거고 근 하나가 더 있을 겁니다. 얘랑 관계를 맺어도 어디는 안 바뀌어, 여기는 안 바뀐다고. 그럼 마이너스 예분의 예 해서 얘네들 다 더했을 때 n이 나와야 돼. 근데 이 나머지 x좌표를 an이라고 한다며. 자, 그럼 an은 얼마예요? n-2입니다. 자, 이거 여기 집어넣어. 시그마 계산할 때 제발 범위 좀 눈 똑바로 뜨고 계산해. 본인 마음대로 1부터 집어넣지 말고. 자, 얘는 n-2예요. 자, 시그마 공식 쓰려면 여기를 1로 조절해야 되는데 얘가 어차피 뭐니까? 1차식이니까. 우리는 뭘로 계산할 거야? 등차 합으로 그냥 계산할 겁니다. 또 바보같이 여기 1로 조절하고 앉아있지 말고 바로 여기에 4 대입하면 첫 항, 그 다음에 10 대입하면 끝항, 더해서 반땡 곱하기 개수 7개. 또 개수 6개라고 쓰지 말고. 자, 19번. 자, fx가 주어져 있고 역함수를 gx라고 한대. 자, fx랑 역함수의 교점을 물어보고 있어. 자, 이거는 고1 내용이죠. 자, 원래 함수랑 역함수와의 교점을 물어보면 뭐부터 체크하는 거야? 저기 있는 fx가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부터 체크하는 겁니다. 1학년 내용이라고 했다 내가. 얘가 증가하고 있으면 누구랑 관계로 살펴? y는 x와의 관계로 살피는 거야.
감소하고 있으면 직접 그려서 살피는 겁니다. y는 x 말고 또 생길 수가 있어. 이거의 더 디테일한 특징은 생략할게요. 그러면 1학년 수업이 되니까. 자, 그래서 얘는 증가하겠지. 미분 안 해봐도 알겠죠. 왜?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니까 당연히 올라가야지. 그럼 얘는 증가하는 걸로 나와. 그러니까 나는 역함수와의 관계성은 뭘로 살핀다? y는 x와의 관계성으로 살핀다. 따라서 y는 x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자, 3차 함수랑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는 여기 근자리가 하나 비거든. 그 비어있는 자리에는 허근이 올 수 없지. 그치? 허근은 쌍으로 와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반드시 하나가 중근이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접한다라는 거를 의미를 하죠. 자, 이런 식으로 얘가 접해야 된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자, 여기 둘 중에 점 하나, 접점의 좌표를 그냥 t라고 둘게요. a의 값을 곱을 구하라 그랬는데 왜 그러냐? 이게 위에서 이렇게 접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접점이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어. 그건 식으로 해결할 거라서 접점 t라고 둘게요. 자, 그러면 나머지 좌표는 얼마로 나와야 돼? 마이너스 2t 나와요. 마이너스 2t 보여? 얘랑 연립해도 여기에서 x 3승이랑 x 제곱의 개수는 안 바뀐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모든 근의 합은 0이 돼야 돼서 마이너스 2t. 그럼 얘가 마이너스 2t라는 걸 알았지? 그럼 어떻게 해? 실제로 차함수 연립해. x랑 차함수씩 세운 거야. 자, 이게 앞에 3분의 1 꼴 보기 싫으니까 양변에 곱해버릴게요. 자, 이 3차 함수, 3차 방정식의 근이 tt-2t라는 거야. 이거 뭘로 찾은 거지? 얘랑 x제곱의 관계로 찾은 거죠. 그쵸? 모든 근의 합. 근데 여기는 1차 항의 개수가 보이네? 그래서 나는 뭐를 구해? 두 개끼리 곱한 거의 합을 구합니다. 고1 계산이다. 이렇게 곱하면 t제곱,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t제곱,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t제곱 하면 플러스 얘분의 얘라서 마이너스 3이다. 그럼 마이너스 3t제곱이 마이너스 3이니까 t제곱은 얼마가 돼? 1이 돼. 그럼 t제곱이 1이 되면 t의 값은 뿔마 1이죠. 그러니까 근이 두 종류로 나오는 거야. t의 값이 1이면 근이 1, 1, 마이너스 2고 t의 값이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로 나온다는 거지. 자, 내가 찾는 거는 a니까 뭘로 찾으면 돼? 모든 근의 곱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자, 모든 근의 곱은 마이너스 얘분의 얘니까 마이너스 3a는 얘네 다 곱하면 마이너스 2다 한 번. 여기는 마이너스 3a는 얘네 다 곱하면 2다 한 번. 자, 20번 해봐. 저게 차함수 구할게요. 여기 마이너스 보기 싫으니까 여기서 얘 뺄게요. 그럼 x 3승 더하기 n-2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만들어지지. 그러면 이 차함수는 x축과의 관계로 바뀌어. 얘와 얘의 관계는 차함수랑 x축의 관계니까 얘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라서 x축이랑 접한다라는 거야.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두면 나머지 얘는 마이너스 2t가 돼야지. x제곱이 없어서 모든 근의 합은 0이어야 되니까. 자, 여기에서 알고 있는 게 이 상수항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모든 근의 곱을 쓰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얘분의 얘다 해서 마이너스 2는 다 곱하면 마이너스 2t 3승. 자, t의 값 얼마 나와요? 1 나온다. 그럼 근이 1, 1, 마이너스 2니까 두 개끼리 근의 곱의 합이랑 얘랑 비교하면 됩니다. 넘길게요. 자, 앞에 15번 봅시다. 자, 이번에는 4차 함수가 주어져 있어. 자, 0,1에서의 접선이 곡선 위에 다른 점에서 다시 접한다 라고 돼 있으니까 얘가 중근, 근 2개. 근데 얘가 또 접해. 그럼 거기에서 또 근 2개 하면 근 4개 다 나오지. 그럼 더 이상 근은 없는 거야. 그럼 내가 4차 함수를 그냥 임의대로 그려보면 이 어떤 4차 함수가 0,1에서 접하는데 또 다른 접점이 또 생긴다라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면 나는 뭘로 식 세워? 얘와의 차 함수로 식을 세웁니다. 4차 함수는 0,1에서 1을 접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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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자, 직선이랑 차함수 맺었을 때 이 식이 x 4승, 그 다음에 더하기 ax 3승, 더하기 x제곱, 여기까지 식이 보존이 된다. 직선이랑 빼는 거니까. 그 다음에 거기 뒤에는 보존이 안 돼요. 는 0이다. 근데 이제 아까 앞에는 뭐 직선에서 y절편을 알거나 하면 여기를 채웠는데 어차피 내가 찾는 거는 여기 a만 찾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굳이 필요 없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세우고. 자, 여기에서 근이 0이 중근이 나왔어. 자, 나머지 근도 이렇게 중근으로 나와야지. 이 점의 x좌표 t라고 하면 차함수의 근으로 바뀌니까. 자, 그러면 1번. 여기에서 얘도 마찬가지야. 4차 함수도 근계수 관계 쓰면 항상 마이너스부터 시작합니다. 여기가 모든 근의 합. 그 다음은 플러스 얘분의 얘는 둘끼리 곱한 거의 합. 그 다음은 다시 마이너스 얘분의 얘는 세 개끼리 곱한 거의 합. 그 다음에 마지막에 플러스 얘분의 상수항은 모든 근의 곱. 다 똑같아.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보통 4차 함수까지만 주로 나오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모든 근의 합을 먼저 구해보면 이 t는 마이너스 얘분의 얘다. 그래서 마이너스 a다 라고 이렇게 나올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주어져 있으니까 두 개끼리의 곱의 합. 그럼 가능한 경우의 수 다 해야 돼. 그러니까 몇 개를 곱해야 되냐면 4 컴비네이션이 6개 곱해야 됩니다. 마구잡이로 곱하면 안 돼. 곱하면 0, 곱하면 0, 곱하면 0. 3개 구했고. 곱하면 0, 곱하면 0 구했지? 5개. 마지막 하나는 곱하면 t제곱. 0은 안 쓴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얘분의 얘니까 1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t의 값이 몇 개 나와요? 뿔마1 2개 나오니까 여기 집어넣으면 A의 값도 2개로 나오겠지. 자, 21번. 자, x 3승이 주어져 있고 점피에서 접선을 긋는데. 자, 그랬을 때 이번에는 그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 y축과 만나는 점도 관찰할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차함수로 바꾸면 안 돼. 차함수로 다 바꿔버리면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 y축과 만나는 점이 눈에서 관찰하기가 더 어려워.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얘는 그림을 이대로 그리는데 이 접선이 얘와 만나는 또 다른 점 있지. 그치? 여기서 보면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 y축과 만나는 점, 곡선과 만나는 또 다른 점. 이 곡선과 만나는 또 다른 점은 차함수의 근계수로 쓸 거고 나머지 2개는 그림에서 관찰을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앞에서 많이 했으니까 여기에서 이 곡선과 만나는 또 다른 점 얘랑 그 다음에 이 점 P의 관계는 바로 찾을 수 있어야지. 자, P가 접점이죠. 자, 그래서 점 P의 X좌표랑 S의 X좌표는 찾아야지. 점 P가 접점이니까 X좌표 2번 쓰고 여기에다가 점 S의 X좌표까지 더했을 때 차함수 구하면 여기 있는 X3승과 여기 있는 X제곱은 그대로 보존이 되니 근계수 합에 의해서 모든 근의 합은 0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여기는 마이너스 2t다 라고 해주면 되죠. 자, 여기에서 P와 S는 각각 1사분면과 3사분면의 점이래. P는 1사분면, 그 다음에 S는 3사분면. 그럼 여기 T를 양수로 보면 되겠네. 자, 그러면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X축, Y축도 그려야지. X축, Y축과 만나는 점도 관찰할 거니까. 자, 여기가 P. 그 다음에 Q는 X축과 만나는 점, 여기 Q. 그 다음에 여기 R. 그 다음에 S. 자, 점 P의 X좌표는 T라고 구했고 점 S의 X좌표는 마이너스 2T라고 구했어. 점 R의 X좌표는 대놓고 알려주네. Y절편이니까. 그럼 나는 뭐만 구하면 돼? 점 Q의 X좌표만 구하면 돼. 근데 점 Q는 누구예요? 접선의 X절편. 그래서 얘는 그냥 접선 세워서 바로 구해버릴게요. 접점의 좌표가 T, T3승이라고 나오니까. 자, 바로 세웁시다. 기울기. 제 미분에서 t 대입하면 3t 제곱에 x 빼기 x좌표 더하기 y좌표다. 자, 여기 x좌표 구할 거니까 y에 0 대입해서 정리하면 0 대입하고 t제곱은 날릴게요. 어차피 내가 찾는 좌표는 t는 아니니까. 그럼 식 이렇게 만들어지지. 그럼 0은 3x 마이너스 2t로 만들어지니까 여기 x좌표는 얼마가 만들어져요? 3분의 2t다.
자,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거는 PQ 대, 그 다음에 QR 대, 그 다음에 RS. 자, 여기 빗변 길이의 비율을 물어보고 있는데 하나의 직선이죠. 자, 한 직선에서 빗변 길이의 비율은 가로 길이의 비율로 봐도 되고 세로 길이의 비율로 봐도 되는데 X좌표를 다 구해놨으니까 노란색 빗변 길이는 이 노란색에 해당하는 가로 길이로 바꿀 거예요. t에서 3분의 2t 빼면 3분의 t. 그 다음에 여기 분홍색 빗변 길이는 이 분홍색에 해당하는 가로 길이로 바꿀 겁니다. 3분의 2t. 자,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 길이도 이 파란색에 해당하는, 여기 파란색은 여기서부터 이까지니까 파란색에 해당하는 직각삼각형을 바라보면 여기 가로 길이 2t로 바꿀 거예요. 자, 그래서 비율은 이렇게 바라보면 되지. 또 막 거리 공식 쓰고 앉아있지 말고. 그러면 양변 t로 약분하고 3 곱하면 1대 2대 6. 자, 공통접선 첫 번째 형태는 이렇게 접점이 겹쳐. 공통접선은 말 그대로 공통으로 접하는 접선인데 두 곡선의 공통으로 접하는 접선이 접점이 둘이 겹쳐 있는 거야. 즉 다시 얘기하면 교점에서 공통접선이 만들어지는 형태예요. 자, 이거의 가장 기본 풀이. 눈에 보이는 그대로 읽으면 돼. 어떻게 읽는다? A에서의 높이가 같고 A에서의 접선 기울기, 미분계수가 같다. 이게 첫 번째 방법. 자, 두 번째 방법. 자, 뭘로 해석한다? 차함수로 해석한다. 자, 나는 어떻게 읽을 줄도 알아야 돼? fx에서 gx를 뺐을 때 차함수는 꼭 직선이랑만 빼는 건 아닙니다. 왜 gx랑 빼냐? 보통은 통상적으로는 얘를 안 알려줘. 얘를 안 알려주고 보통 얘를 구하라고 하거든. 얘네 두 개 알려주고. 자, 그랬을 때는 알고 있는 게 얘네 두 개니까 얘네 둘의 관계로 보는 거야. 자, 얘네 둘은 A에서 접하고 있죠. 그러니까 A에서 접하고 있으면 얘네 두 개 뺀 차 함수는 A에서 X축과 접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근으로 해석하면 X 빼기 A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이해됐어요? 이렇게 풀 수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풀 수도 있어야 돼.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형태. 자, 조금 더 계산이 복잡한 형태. 자, 이번에는 공통 접선이긴 한데 접점이 서로 공유하고 있지 않아. 일치하지 않아요. 접점이 따로따로 생겨. 자, 얘는 계산이 조금 더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역시 접선이니까 기본 풀이는 접선 기울기로씩 세우는 겁니다. 자, 1번. 얘의 입장에서 미분계수를 구해. F' 알파. 자, 2번. gx 입장에서 기울기를 구해요. G' 베타. 똑같겠지? 접선 기울기가 똑같으니까.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자, 여기 위에 점 두 개 보이니까 얘네 두 개 평균 변화율로 식 한번 세웁니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 분의 G 베타 마이너스 G 알파. 이렇게. 자, 뒤에 22번 기본 문제예요. 자, 앞에 있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를 fx라고 둘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함수 gx 2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를 gx라고 둘게요. 자, 얘네 그래프가 서로 2,0에서 만나고 거기에서 공통 접선을 갖는데 그럼 여기 2 대입하면 당연히 0 돼야지. 그럼 밑에 있는 식에다가도 2 대입하면 0이다 하면 a, b 관계식 하나 나오죠. 자, 여기에서 공통 접선을 갖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 2 대입한 거랑 뭐해서? 미분해서. 밑에 있는 식 미분해서 2 대입한 게 같다. 이게 첫 번째 풀이. 나 선생님이 식만 써놔서 그렇지 연산이 조금 들어가야겠지. 자, 두 번째 풀이. 자, 얘네 둘이가 2,0에서 접한다라고 나와 있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 둘을 뺀 차 함수는 x는 2에서 x축과 접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그럼 두 개 빼. 여기서 얘 뺄게요. 최고차항 양수인 게 더 좋으니까. 그럼 두 개 뺀 차함수는 식이 3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ax.
더하기 b-4. 뺄셈 바로 할 수 있지. 이 차 함수는 x는 2에서 x축과 접하니까 x 빼기 2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근데 얘가 2차식이니까 더 이상 인수는 있으면 안 돼. 근데 최고차의 개수가 3이니까 얘가 3인 거야. 이거 전개하면 a, b의 값 바로 구할 수 있겠지. 차함수 해석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23번 해보세요. 자, x 3층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정도는 알고 있지. 이렇게 그려지고, 자, 얘를 위로 4칸 평행 이동시켰으니까 나머지 하나는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이 문제는 접점이 일치하지 않아서 지금 당장 차함수로 해석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접선 기울기로 세우면 돼. 자, 이거를 선생님은 풀 때 차함수로 풀기는 하지만 이거를 차함수로 풀려면 조금 더 뒤에 함수 그래프 성질이 좀 손에 익어야 돼. 그래서 얘는 접점이 지금 다를 때는 차함수로 해석하지 말고 그냥 접선 기울기, 기본 풀이로 들어간다. 자, 그러면 여기 접점의 좌표를 알파라고 하고 이 녀석의 접점의 x좌표를 베타라고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얘 미분해서 알파 대입한 것과 접선 기울기 얘 미분해서 베타 대입한 게 같아야 된다라고 둘 수 있겠지. 그러면서 동시에 뭐랑도 똑같아야 돼?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베타 3승 더하기 4 마이너스 알파 3승이랑도 같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세우시면 됩니다. 미분계수로 한 번, 저 함수의 미분계수로 한 번, 평균 변화율로 한 번. 자, 그럼 여기를 풀면 얘네들은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알파랑 마이너스 베타가 같다라고 될 거고, 그럼 나는 알파 자리에 마이너스 베타 집어넣어서 여기 있는 부분을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럼 베타가 나와. 그럼 베타가 나오면 이 식이 뭐가 되는 거야? 접선 기울기가 되는 거니까 여기 집어넣으면 기울기도 나오겠지. 이거 산수 계산하면 베타가 숫자로 나오고 그거 여기 집어넣으면 기울기 나와. 그럼 접선식 세우시면 됩니다.